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인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고 대행사에서 왜 자꾸 네이버 파워링크 잘못됐다, 쇼핑 검색 광고 잘못됐다, 왜 이런 연락이 자꾸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이라면 뭐 거의 하루에 5통에서 많게는 수십 통까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광고주분께서는 전화를 별로 안 받는 광고주분도 계시고 어느 대표님은 하루에 전화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연락 저희가 어떻게 덜 받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대행사를 사용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광고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왜 전화가 걸려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워링크 순으로 한번 원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링크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확장 소재인데요. 우선 광고주분들께서도 알다시피 확장 소재는 그냥 치기만 하면 바로 눈에 바로 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가장 전화를 쉽게 그리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확장 소재인 것 같아요. 확장 소재에서도 엄청 많은 기능이 있는데 뭐 추가 제목이나 추가 설명, 파워링크 이미지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확장 소재가 다르고 또 어떻게 확장 소재를 이용하냐에 따라 다 약간 이용할 수 있는 광고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마케터들은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런 점이 문제다, 이런 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잘 되어져 있는데 그냥 어거지로 전화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노출되고 있는 지면을 본다고 하면 보통 저 같았으면은 이걸 보고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링크를 노출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타사에 비해서 우리가 좀 객단가가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장 소재를 노출시킴으로써 CTR, 그러니까 즉 클릭률 같은 경우를 좀 하락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타사가 이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이 확장 소재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어떤 게 더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응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하셔서 한번 짜임 있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구점인데요. 우선 대표님들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것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지 제품에 맞는 소구점을 잘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소구점이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라면은 그 가격이 저렴한 것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데도 그것을 가격 링크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소구점을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싼데 가격 링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버리시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거를 보고 뭐야 안 들어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광고 대행사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 소재를 좀 잘못 사용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소구점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좀 타겟층 연령층이 좀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즘 신조어 같은 거 MZ 용어들을 많이 녹여내서 노출을 한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CTR이 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제품 자체를 만들 때는 타사와 우리 제품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잘 녹여내지 않는 점들도 있을 뿐더러 생각보다 너무 조금 FM적으로 문구 자체를 좀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신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은 다 똑같이 노출하고 있는 지면 가운데에서 우리께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문구와 그리고 어떤 워딩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층에 정리를 하자면은 구매 전환 타겟에 맞추어 워딩이나 표현 등을 자유롭게 하되 최대한
시야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강점을 내세운 소구점 활용.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세 번째로 다음으로는 키워드 관련인데요. 음. 그 대표님들이 키워드 설정하실 때 입자가를 얼마에 설정해야 되는지, 자기의 키워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너무 위에 있는 키워드가 너무 위에 위치해 있다면은 그만큼 돈만 많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뒤에 있다면은 돈도 안 빠져나가고 광고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현재 자기의 제품이 몇 번째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메인 키워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입찰가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만의 소구점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세부 키워드로 자기의 소구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키워드를 설정하실 때에는 우선 자기의 제품이 어떤 소구점이 있는지, 다른 제품과 어떤 게 다른지, 다른 제품들은 다 똑같은 키워드를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더 다르게 세부 키워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할지 잘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태주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부분의 커리수가 높은 게 이제 메인 키워드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키워드는 여기 경쟁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CPC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1일 예산, 그러니까 전체 월 예산이 그렇게 높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은 말씀하셨던 게 최대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뭐 촉촉한 끈적이지 않는 뭐 스킨케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기초 세트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상대적으로 기초 세트가 훨씬 더 커리량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메인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쟁도가 다소 치열하고 그걸 검색했을 때 우리가 좀 브랜딩이 되어져 있는 상품 또는 브랜드를 이제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CPC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만의 약간 키워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 독도 토너 같은 경우도 원래 이름이 독도 토너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독도 토너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입으로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상품명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도 그렇게 브랜딩이 되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거이지만은 저희 배너 광고랑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내세우는 소구점을 우리의 키워드로 잡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초 세트라는 게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끈적이지 않는 기초 세트, 이게 비록 커리수가 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경쟁도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키워드를 발굴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샘님께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키워드 이런 거를 우회시키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키워드를 우회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그냥 1차원적으로 딱 보여주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광고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키워드를 조금 돌려가지고 그 단어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쓰는 광고주라고 하던데 저는 그 메인 키워드 자체에서 효율이 자주 떨어진다고 느껴지면은 그거는 순위를 그냥 확 낮추거나 아니면 제외 키워드나 아니면 오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안 자체는 이제 우회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네 번째는 매체 제한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정할 때 노출 매체 제한 설정을 좀 제대로 안 해 놓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시던데요. 자기가 만약에 뭐 이상한 사이트, 뭐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품이 노출되고 있으면은 그 제품을 사람들이 사려고 누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 걸 보고서 광고 대행사가 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 지금 여기 사이트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노출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안 받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체 제한 설정, 키워드 매체 제한 설정하실 때 네이버랑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이트 말고는 다 제한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노출수 대비 클릭률도 좋아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광고비 누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품질 지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검색한 키워드와 그리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연관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지표인데 보통의 이런 지표들은 뭐 클릭률이라든지 그리고 전환율 이런 데이터로 품질지수 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우리 업종과 불필요한 매체에 좀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CTR이 하락하게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주요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쇼핑 쪽에서 좀 더 인기가 있지 줌을 보고선 여기서 우리 상품을 구매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브랜딩을 위해서 노출시키는 경우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미 브랜딩이 어느 정도 다른 매체에서 탄탄하게 된 정도에서 거기다가 노출을 시켜야 오히려 그걸 눌렀을 때 전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TR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품질 지수가 떨어진다. 그 이유는 이런데 제휴 매체 같은 경우는 노출은 되는데 클릭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나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 상에 찍히는 그 노출수 대비 클릭률 자체는 이런 매체들까지 다 포함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노출이 너무 심하게 돼요. 엄청 많이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10만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클릭은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쇼핑 검색에서만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의 클릭수는 예를 들어 300건이요? 그럼 10만에 노출을 해가지고 300건의 클릭이 발생됐으면 CTR이 진짜 엄청 수치가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면 당근마켓을 저희가 오프했을 때의 노출수는 예를 들어 뭐 1만회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의 클릭수 동일하게 300건이라고 하면은 위에 대비해가지고 CTR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노출 매체 제한 설정을 좀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막 노출된다고 좋아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요. 노출이 많이 된다고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뭐 좋긴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품질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에 대비해서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들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광고 대행사에서 아니 저희 노출수 이렇게 많이 늘려놨잖아요. 뭐 잘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전환수나 뭐 클릭률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품질지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품질지수라는 것에 대한 하락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냐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경쟁사랑 저희가 한 키워드를 가지고 동일하게 3위 노출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는 품질지수가 한 칸이라고 치고 경쟁사는 6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3위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막 4,000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경쟁사는 품질지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3위로 노출하기 위해서는 2,000원밖에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부분에서 월에 동일한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좀 더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키워드나 아니면은 성과가 더 좋은 키워드에다가 예산을 추가 분배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지수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러한 좀 노출 매체나 이런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품질지수 얘기가 나와서 다음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파워링크처럼 쇼핑 검색 광고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광고 대행사가 전화를 많이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재명으로 전화를 많이 거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소재명이기도 하고 또 소재명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다 달라요.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어떻게 소재명을 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제품을 쳐봤을 때 뜨는 게 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을 때 수분 촉촉, 아니 뭐 수분 크림, 뭐 로션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이런 키워드만 뜨는데 간혹가다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뭐 영어로 돼 있고 막 숫자로 된 뭐 GR1124 그 제품에 그냥 고유 키워드를 써 버리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그 키워드를 안 쓰기 때문에
소재명의 칸수만 차지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그런 걸 수정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걸기도 하죠. 근데 이게 노출을 해도 되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우리가 렌탈이나 가전제품이라서 그 상품 코드명 무조건 필요한 경우, 이거에는 이제 이거를 같이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렌탈 같은 경우에는 좀 구매를 하는 연령층이 생각보다 높은 곳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비대 렌탈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구매하시려고 하는 연령층 자체가 약간 좀 아주머니 그리고 아버지 뻘 약간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어르신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코드 번호가 굉장히 조금 직접적으로 나와져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선 구매 전환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품의 고유 키워드 노출해도 된다. 다만 우리만 알고 있는 굳이 소비자가 몰라도 되는 품명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번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화장품 그리고 뭐 옷, 약간 시리얼 번호, 약간 그런 거라고 하죠. 시리얼 번호 등 그런 건 노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핑 검색광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은 그 자사몰 자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는 그 상품명이 엄청 좀 길게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노출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느 정도 키워드 조합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안에서 그 키워드를 다시 조합하도록 노출용 상품명을 다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존에 작성하는 것보다 글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키워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막 수분 크림, 촉촉 크림, 끈적이지 않는 크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명 등록을 하실 때.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네이버에서 반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촉촉, 안 끈적거리는 크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막 용량 같은 거 표기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하기 전까지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 건 상대적으로 좀 비쌌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물이 막 진짜 1000g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경쟁사는 500g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좀 더 쌀 수 있는데 이런 걸 표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CPC만 좀 많이 과금되고 나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용량 기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크림 제형이 아닌 용량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한 세트인지 두 세트인지, 물론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미지에 표현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노출용 상품명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들을 저희 제품에 굳이 끌어들이는 것도 괜히 클릭비만 발생하기 때문에 딱 저희 제품을 살 소비자들만 끌어들이는 게 가장 광고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좀 너무 늦게 해드렸는데 그 디센분께서 저희가 아까 노출 매체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쇼핑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돼도 안 좋은 거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확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리한 노출은 좋은 것도 아니다. 왜냐면은 그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나 네이버 검색 광고 대시보드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노출수가 얼마인지는 뜨는데 정확히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 매체에 노출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 정확히 어떤 콘텐츠 매체에 노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쇼핑 검색 광고에는 완전 진짜 1만 회밖에 노출이 안 됐는데 그 기타 뭐 당근마켓이나 다나와 같은 데에 뭐 90만 회 뭐 이렇게 노출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돼도 안 좋은 건 아니기는 한데 내부 데이터를 한번 까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다음 두 번째는 이벤트 문구입니다. 네, 쇼핑 검색을 이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이벤트 문구를 이용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벤트 문구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공짜 옵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용해주는 게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도 쉽고 그 페이지를 차지하는 길이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장악력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해놓고 A/B 테스트 하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이 좋은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불강이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럼 파워링크도 노출 매체 제한하는 게 좋을까요? 노출은 엄청 되는데 전환이 안 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노출이 많이 나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매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노출 대비해서 전환율 그 분포 자체가 콘텐츠 매체에서가 조금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서 효율에 따라서 맞춰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해결이 되셨나요? 너무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네요. 노출 매체 제한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네, 파워링크 도니까 쇼핑 검색과 똑같이 파워링크도 노출 매체 제한을 해 놓으시는 게 우선은 쓸데없는 광고비 누수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홍보 문구가 좀 잘 약간의 전략도 네, 간단 명료하네요.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 좀 보고 계신 분들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서 홍보 문구 이런 확장 소재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건 지금 쇼핑 검색 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게 그냥 쇼핑 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웬만해서는 네이버 그 검색창 있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구매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통합 검색 내에서 내리다 보면 쇼핑 검색 영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에 위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확장 소재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문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거기 노출할 수 있는 더보기를 누르기 전까지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되게 좁다 보니까 우리가 뭐 확장 소재 문구나 아니면은 별점이나 리뷰 같은 경우를 같이 등록을 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은 이제 확장 소재, 즉 홍보 문구가 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위로 노출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걸 더 노출을 해야 좀 강점이 되는지, 예를 들어 리뷰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리뷰만 노출을 시키시고, 근데 리뷰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눌릴 수 있는 후킹성 소재를 활용한 그런 홍보 문구를 써야 되라고 하시면은 그걸로 활용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 계정이 어떤 것이 장점으로 남아 있는지를 약간 소비자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무조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A/B 테스트 통해 가지고 활용했을 때와 활용 안 했을 때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서 자기 제품과 맞는 것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A/B 테스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를 눌렀을 때 그냥 누르고 들어가지 정확히 이제 뭐가 더 마음에 들어서 거기가 마음에 들었으니 거기를 집요하게 눌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도 클릭해서 구매하진 않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문구들이 다 시너지가 합쳐졌을 때 어떠한 구성이 제일 이제 클릭이 많이 이루어졌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확장 소재 하나하나마다 이제 전환수를 체크하는 그런 대시보드상 지표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전환수가 찍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아마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일어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전환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런 A/B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것 또는 이제 클릭이 반대로요. 상대적으로 클릭이 많이 이루어진 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반응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수가 몰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초반에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성과로 이제 지표를 측정을 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셨을 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제 노출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같은 경우가 뭐 다른 매체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약간 그 테스트를 하는데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저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시면서 약간 인내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자기 제품이랑 제일 잘 맞는 홍보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쇼핑 검색 내리다 보면은 뜨는 똑똑한 AI 상품 추천입니다. 우선 이 똑똑한 AI 상품 추천은 대표님들께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기능을 켜놓으면은 자기 제품 페이지에 다른 제품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제품에 다른 경쟁사 제품이 뜨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기 제품에 다른 제품이 떠버리니까 자기 제품 클릭비 나가고 다른 제품으로 떠나버리면은 자기가 다른 경쟁사 제품을 홍보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내고 다른 제품 홍보해 주니까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기능을 켜놓으면은 다른 제품에서도 제 제품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AI 관련해가지고 나온 이제 노출 지면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이제 상품 추천을 해주는 칸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쟁사 제품에서도 자사 제품이 뜨기 때문에 만약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약간 내 제품을 따로 클릭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똑똑한 AI 상품 추천도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가격이 낮다. 그러면은 이 똑똑한 AI 상품 추천에서 뭐야 나는 2만원짜리 보고 있는데 경쟁 제품은 만원짜리네 하면서 오히려 클릭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제품이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똑한 AI 상품 추천도 키시는 방법도 있고 끄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왜 대행사에서 연락을 받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유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한 다음에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간략한 내용들을 먼저 반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전화 오는 횟수가 좀 많이 줄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 외로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서 만약 그럼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뿌리쳐야 되냐? 이거 전화를 계속 끈다라고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선 처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안서를 요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제 메일로 뭐 제안서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제안서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상대측 광고 대행사에서도 딱히 더 여쭤볼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서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걸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할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대행사다 보니까 좀 편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정말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저희도 오히려 메일로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월에 얼마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KPI 정확한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관련 레퍼런스나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이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메일로 드려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좀 나중에 백메일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이거 그냥 무시했었는데 그냥 지금 맡기고 싶어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들이 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믿음을 가지고 연락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연락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많이 바쁘시더라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근데 그리고 또 이거 좀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요즘 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11월 초부터 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잠시만요. 그 지샘님께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근데 그 지점님께서는 오전에도 라이브 방송으로 엄청 적극적으로 잘 시청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녁 시간까지도 잘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학구열이 엄청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정말 웬만해서는 여기 마케팅 학교에 올라온 거 잘 참고하시면은 정말 전문가가 누구나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제외하고도 저희 마케팅 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게시글로 직접 텍스트로 써서 올리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궁금한 내용 한번 검색해보셔서 그 내용들만 좀 쏙쏙 얻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거 진행하실 때 모르시는 부분이 생긴다면 여기 위에 있는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쭤보신 게 첫 번째 키워드 중국 무비자 여행이 있고 두 번째 키워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메인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키워드 단가가 비싸면 이제 어떤 걸로 바꾸면 되냐 뭐 다른 걸로 바꾸면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중국 무비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클릭만 발생되고 전환이 없다 별로 효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순위를 낮춰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무비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반적인 이커머스 업종의 특성보다는 DB 업종이라 해가지고 문의를 받는 업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문의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단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키워드에서만 이제 과금이 되고선 전환이 발생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키워드로 이제 대체한다기보다는 요거는 거의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요런 거를 이제 순위를 낮추시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무비자 여행보다는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거나 아니면 조금 우회해서 검색을 하는 거는 상해 무비자 여행 약간 특정 그 지역을 앞에다 붙이시면서 지역 키워드로 좀 다양하게 좀 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엄청 많잖아요, 동네가. 그리고 중국 무비자 여행이라는 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중국 1박 2일 여행 아니면 뭐 상해 1박 2일 여행 뭐 상해 그냥 여행 추천 약간 여행 코스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도 무비자 여행이라는 게 파워링크에 뜬다고 해서 이게 약간 허수 노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차피 이제 여행을 오랫동안 가거나 할 거면은 아니면 중국은 이제 비자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무비자 여행이라는 게 우리 홈페이지가 여기 올라온다고 하면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이 안 좋은 거를 확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중국 무비자 여행이라는 키워드 자체 입찰가를 낮추던가 아니면은 지역명 무비자 여행을 좀 확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중국 뭐 1박 2일 여행 추천 약간 이런 기타 세부 키워드에서 노출을 한번 해본다던가를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를 검색해서 사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이런 거는 DA 광고로 떠가지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상품들이나 그런 품목들이 갑자기 할인을 한대 라고 했을 때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A 쪽에서 키워드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DA 광고를 통해서 좀 유입시킨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준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웹 광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SDK 설치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로 진행되는 건데요. SDK가 이제 페이스북 내에서 약간 소비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 트래픽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기본으로 픽셀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시는데요. 그 픽셀을 설치하고 이용하시면은 소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전환값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뭐 클릭당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페이스북 메타 광고를 이용하신다고 하신다면은 SDK를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이 앱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SDK 설치라고 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단순히 노출수나 좀 클릭수 그리고 클릭률 이런 데이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기는 한데 뭐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SDK가 연동되어져 있는 홈페이지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행동 분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리타게팅이나 뭐 기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맞춤 타겟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광고를 좀 더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네이버 광고 얘기하다가 이제 페이스북 앱 광고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앱 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iOS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런 기기 타겟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외람되게 좀 구글 같은 경우는 iOS 타겟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브 파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런 코드를 추가적으로 심게 된다고 하면은 iOS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전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 광고 초반 이제 집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 더 질문 없다고 하신다면은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 지샘님께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외로 이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더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이제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여기 양쪽에 엄청 번호도 나와 있고 그리고 메일 주소나 약간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은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